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 혈당량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호르몬과 항상성 조금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익숙해졌죠, 이제? 그치? 화이팅! 자, 이제 우리 페이지 106쪽이고요. 106쪽에 이제 호르몬과 항상성을 하기 전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에 대해서 조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내분비계라는 것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러 가지 내분비샘으로 구성된 기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내분비샘뿐만이 아니라 외분비샘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분비샘부터 먼저 보고 내분비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분비샘은요, 뭐냐 하면 요 외분비세포라는 곳에서 물질을 분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이 내 밖으로, 내 몸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뭘 거쳐야 된다? 분비관을 거쳐서 운반이 돼야 되는 곳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특정 물질을 상피 조직 밖에 다른 곳으로 분비하는 곳을 외분비샘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뭐가 있다? 분비관이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럼 침은 어디서 나와? 침샘이라고 하는 외분비샘에서 나오는 거고, 눈물은요, 눈물샘이라고 하는 외분비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땀샘은요, 땀이라고 하는 외분비샘을 통해서, 그리고 소화액은요, 소화샘이라고 하는 외분비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호르몬은 이 외분비샘이 아니라 어디에서 바로 나온다?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네. 보니까 볼게요. 내분비세포라는 곳에서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 내분비세포 옆에는 뭐만 있는 거야? 분비샘이 아니라 혈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생산해서 어디로 바로 내보낸다? 혈관으로 바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분비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됐죠? 그래서 줄 칠게요. 이 내분비샘은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호르몬을 직접 분비하는 곳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뇌하수체, 이제야, 갑상샘, 부신 같은 것들이 있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이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줄 칠까요? 어디서 분비된다? 내분비샘에서 생성돼서 림프관이나 어디로? 혈관으로 직접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다가 온몸을 돌다가 나의 무엇이 되는 기관? 표적이 되는 기관이나 세포에만 작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온몸을 도는데 모든 세포에 작용하지 않고 호르몬마다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가 정해져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동그라미 칠게요. 표적기관마다 호르몬에 대한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인 거지. 밑에 그림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요 그림 한번 보자. 내분비샘 A라고 하는 곳에서 호르몬 A가 나왔어. 근데 이 호르몬은 무슨 모양이다? 육각형 모양인 거네. 맞죠? 자, 그런데 얘가 온몸을 돌다가 표적세포 A와 표적세포 B를 만났어. 근데 표적세포 B는 수용체가 어떤 모양이야? 삼각형 모양이야. 그런데 표적세포 A는 수용체가 무슨 모양이다? 육각형 모양이네. 그러면 이 호르몬 A는 어디에만 딱 달라붙는 거예요? 표적세포 A에만 달라붙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호르몬마다 표적세포의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에 표적세포까지 달라지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호르몬의 특징은요, 줄 쳐보자. 척추동물 사이에는 종특이성이 없거나 어때요? 적어요. 그래서 돼지 인슐린을 사람한테 주사를 해도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칠게요.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데, 그래서 체내에 비교적 일정한 농도로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근데 너무 적으면 어떤 질환? 결핍증에 걸리고, 너무 많으면 과다증에 걸리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항상 적절한 농도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요,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호르몬과 신경계가 다 같이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신경이랑 호르몬의 특징 볼게요. 자, 밑에 나와 있어. 줄부터 그어놓고 시작할게. 제일 밑에 107쪽의 제일 밑에 보면요, 호르몬과 신경계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대. 모자란 점을 서로 채워주면서 작용하는 거야. 볼게. 자, 신경은요, 뭘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뉴런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호르몬은요, 뭘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지. 맞나요? 근데 신경은요, 전달 속도가 굉장히 어때요? 빠르죠.
전기신호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르몬은요, 온몸을 돌다가 작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어떻다? 느려요. 됐나요? 그런데 신경은 자극이 왔을 때, 자극이 주어졌을 때만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호르몬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지속적으로 작용하는데 작용 범위도 어때? 신경은 내가 자극받은 그 부분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작용 범위가 좁지만 호르몬은 내 몸을 넓은 범위를 조절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자, 신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 한 방향으로만 자극이 전달되는 거였죠? 구심성 신경에서 원심성 신경으로 전달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호르몬은요, 특징이 뭐였습니까?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에만 작용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지속적이면서 완만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2차 성징을 조절할 때 쓰이는 거고요. 신경계는요, 신속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빠른 반응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신경이 주로 쓰이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108쪽 한번 가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에서 이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가 바로 어디다? 간뇌 시상하부인 거야. 잘 안 보이죠? 간뇌 시상하부입니다. 별표 쳐놓을게요. 사람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곳은 바로 어디다? 간뇌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이다. 됐죠? 그래서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간뇌 시상하부는 뇌하수체를 조절해서 다른 내분비샘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최고 보스 역할을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밑에 가보겠습니다. 이 시상하부에는요, 뭐가 연결되어 있다? 시상하부에는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에 구조를 잘 알아내야 돼요. 자, 시상하부 밑에서 이렇게 큰 혹을 뭐라고 하자? 얘는 전엽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작은 혹이 있죠? 이렇게 작은 혹. 얘를 뭐라고 하자? 후엽이라고 해요. 구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A, B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어디로 온다? 뇌하수체 전엽으로 와서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 뇌하수체 전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애들을 귀찮게 해. 귀찮게 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전엽으로 뭘 분비하는 거야? 자, 시상하부에서 전엽으로 호르몬을 한번 분비를 했어. 자, 호르몬 1번을 분비를 했습니다. 됐죠? 그럼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 부신 거지를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자극하는 거야. 또는요, 갑상샘을 자극하는 거야. 또는요, 여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호르몬 뭘 분비했니? 호르몬 2번을 분비한 거지. 맞나? 그럼 얘는 뭘 귀찮게 하는 거야? 부신 거칠 귀찮게 하고, 갑상샘 귀찮게 하고, 여포 귀찮게 했어. 됐나, 얘들아?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부신이랑 갑상샘이랑 난소에서 각자 뭘 분비하는 거예요? 호르몬 3번을 분비하는 거예요. 됐나요? 아, 그럼 얘들아,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이 친구들을 귀찮게 해. 그래서 총 몇 번의 호르몬을 거쳐야 돼? 3단계의 호르몬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됐나요? 자, 그런데 그 말이 이거예요.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자극 호르몬을 분비한다. 됐나요?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 뇌하수체 후엽은 간단해. 심플한 거지. 자, 뇌하수체 후엽에서 호르몬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 1번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바로 어디에 작용하는 거야? 콩팥에 작용하면 끝인 거야. 그럼 얘는 호르몬 몇 개만 나온다니? 한 종류만 나오면 끝인 거예요. 됐나요? 뇌하수체 전엽이랑 후엽의 차이를 알겠죠?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3단계의 호르몬을 거쳐야 되고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한 번에 끝나는 거야. 됐죠? 그게 바로 이렇게 구구절절 써놓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볼게.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부터 보고 할게. 108쪽에 제일 밑에 후엽에 나와 있는 2개 호르몬 먼저 하겠습니다.
자,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ADH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의 약자랑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뭐가 나온다? 항이뇨 호르몬과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항이뇨 호르몬은 줄 쳐볼까? 표적기관이 어디인 거야? 콩팥인 거야.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어떻게 하는 역할?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좀 이따가 삼투압 조절할 때 다시 한번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다. 알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옥시토신은 분만할 때 자궁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 보면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네요. 첫 번째, 생장 호르몬 분비해서 몸의 생장을 촉진하고요. 두 번째, 별표 쳐놓자. 자, 두 번째. 자, 얘는, 뇌하수체 전엽은요, 귀찮게 하는 호르몬, 즉,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었다, 맞지? 그 호르몬을 뭐라고 하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약자는 무엇이다? TSH다. 맞나 얘들아? 여기 S 뜻이 뭐야? stimulate, 자극한다는 뜻인 거지. 맞죠 얘들아?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의 약자까지 알아놔야 되고요. 갑상샘을 자극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하게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 부신 겉질 호르몬 별표 쳐놓을까? 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볼게요. 얘도 반드시 약자까지 다 외워놔야 된다. 알겠지?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ACTH라고 부르고 부신 겉질을 자극해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됐나요?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포 자극 호르몬이랑 황체 형성 호르몬은요, 여자, 남자한테서 다 분비가 되는데, 여포 자극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여자한테서 난자 형성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한테서는 정자 형성을 촉진하는 거야. 그 다음에 황체 형성 호르몬은요, 여자한테서 배란을 촉진하고요. 남자한테서는 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거네, 남성 호르몬. 됐나요? 그리고 젖분비 자극 호르몬은 프로락틴이라고도 하는데요. 젖샘을 발달시켜서 모유를 나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에 두 번째 기관 갑상샘 한번 가볼게요. 갑상샘은 어디에 달려있어? 여기 목에 달려있는 나비 모양의 구조를 말하는 거지. 자, 갑상샘에서 티록신 별표 하나 쳐놓자. 티록신은 세포에 뭘 촉진하는 거야?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뭘 조절하는 거예요? 체온을 조절하는 데 쓰일 거예요. 좀 이따가 다른 동영상 강의에 체온 조절 강의에 보면 티록신이 나옵니다. 됐나요? 다음에 갑상샘에서는 칼시토닌이 나오는데 이 칼자가 뭐겠노? 칼슘이랑 칼시움이랑 연결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피 속에 칼슘 농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내 뼈 속으로 칼슘을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야. 됐나요? 자, 근데 갑상샘 근처에 있는 부갑상샘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얘는 반대로 피 속의 칼슘 농도를 어떻게 하는 역할?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뼈에 저장돼 있던 칼슘을 피 속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에 부신으로 가볼게요. 자, 부신 겉질이랑 부신 속질이 있어. 보면 부신은 어디 달려있어? 콩팥 쪽에 있는 거지. 콩팥 위쪽에. 근데 잘라보니까 겉질과 속질로 이루어져 있네. 자, 겉질에서는 쉽게 기억하자. 뭐가 나오는 거? 코르티코이드가 다 겉질에서 나오는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얘들도 별표 쳐놓고요. 별표.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약자가 뭐야? 별명이 뭐야? 알도스테론이고요. 무기질을 담당하는 거니까 무슨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콩팥에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됐나요? 무기질이니까.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별명이 뭐다? 코티솔이야. 코티솔인데 얘는 동그라미 칠게요. 우리 몸에 저장돼 있던 단백질이나 지방을 뭘로 바꾸는 거?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얘는 줄 쳐놓을게. 뭘 증가시키는 데 쓰인다?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데 쓰는 거예요. 혈당량 조절이랑 관련돼 있네?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관련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됐나요? 자, 다음에 속질 한번 볼게요. 속질에서는요, 코르티코이드가 아니라 뭐가 분비된다?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네. 얘도 별표 쳐놓을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언제? 혈당량 조절에서든 체온 조절에서든. 됐나요? 자, 에피네프린 볼게. 에피네프린은요, 동그라미 칩시다. 표적기관이 어디예요? 간이에요.
됐나요? 간이 표적기관이고요. 이 간에서 글리코젠을 뭘로 바꿔주는 역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포도당이 늘어나니까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것도 별표 쳐놓을게요.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심장박동도 촉진시킨다. 됐나요? 자, 다음에 이자 자체에 별표 쳐놓을게. 아, 이자는요, 중요해요. 왜요? 자, 볼게. 이 이자는요, 볼게. 이자에 이렇게 생긴 곳을 뭐라고 하냐? 이자섬이라고 하는 거야. 섬처럼 생겨서 진짜 이자섬이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알파세포랑 베타세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얘들 전부 다 내분비세포야. 즉, 뭘 분비한다? 호르몬을 생성해서 분비한다는 뜻이겠지. 자, 볼게요. 이자에 알파세포도 별표 쳐놓을게. 자, 알파세포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글루카곤이 나온다고요. 자, 글루카곤이 나오면요. 이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이 어디야? 간이야. 됐나요?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을 뭘로 분해한다?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네. 그러면 이 친구도 뭐의 증가의 역할을 한다? 혈당량 증가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됐나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옆에 볼게. 자, 베타세포는요. 베타세포에서는 얘도 별표 쳐놔야지. 자, 베타세포에서는 무슨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은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켜서 혈액 속의 포도당 양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줄여주는 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혈당량을 어떻게 하는 역할? 감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됐나요? 또는요. 표적기관이 어디예요? 간에 또 작용해요. 근데 이번에는 간으로 들어온 포도당을 뭘로 합성해 주는 거예요?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포도당을 모아서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니까 내 피 속에는 포도당 양이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혈당량을 어떻게 하는 호르몬이다? 감소시키는 호르몬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볼게. 그러면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이랑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서로 똑같은 간이라고 하는 곳에 작용을 하는데 서로 어떤 작용을 해요? 반대되는 작용을 하지. 아, 이건 무슨 작용이야? 서로 길항작용을 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자는요, 하나 적어 놓을게요. 아, 이자는요, 내분비샘이면서 무슨 역할도 한다? 외분비샘의 역할도 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왜요? 내분비샘의 역할 뭐 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잖아. 그런데 외분비샘의 역할도 하죠. 뭘 분비하니? 이자액이라고 하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이자는 내분비샘이자 외분비샘이기 때문에 이 이자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생식샘 한번 가볼게. 생식샘은요, 여자한테는 난소가 있고 남자한테는 정소가 있잖아. 그럼 여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얘들은 각각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 다음에 배란 억제시키고 임신했을 때 자궁 내벽을 두껍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됐나요? 각자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10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10쪽으로 가보면 이제 항상성이 나오는데 항상성은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성질을 말했어. 자, 우리 체내 환경에서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거 뭐 있었노, 얘들아? 첫 번째 뭐다? 혈, 당, 양. 두 번째 체온. 세 번째 삼투, 압이 있었지. 맞나, 얘들아? 그럼 요 세 가지를 조절하는 방식을 오늘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을 이용한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는 바로 어디였다? 간뇌 시상하부였습니다. 됐나요? 간뇌 시상하부였다. 자, 그럼 밑에 볼게. 이 호르몬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되는 작용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 쳐볼까? 음성 피드백. 두 번째 무엇이다? 밑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길항작용.
됐나요? 음성 피드백과 길항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얘들아, 110쪽 제일 밑에 길항작용은 쌤이 아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설명할 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기관에 작용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길항작용이라고 했었고요.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똑같이 간에 작용하는데 하나는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하고 하나는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길항작용의 예고요. 마찬가지로 신경 한번 보자. 이 신경 파트에서도 했었잖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같은 내장기관에 작용하면서 하나는 촉진하고 하나는 억제하는 작용을 했었지. 이걸 길항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와 보자. 110쪽에 위로 올라와 보면 음성 피드백 볼게요. 자, 음성 피드백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 원인을 다시 어떻게 하는 조절이다? 억제하는 조절을 말하고, 호르몬의 조절은 대부분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뭔지 한번 볼게. 자, 보니까 여기 볼게요. 요 그림 별표 한번 쳐놓자. 자, 그림 별표 치겠습니다. 자, 지금 티록신의 분비를 조절하고 싶은 거야. 근데 티록신은 어디서 나오지? 갑상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티록신이 나오는 거다, 맞죠? 자,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하고 싶으면 총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 3가지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 거였어. 맞나요? 자, 어디에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일단 뭘 분비해야 돼? 호르몬 하나 분비해야지. 맞지, 얘들아?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는 호르몬 뭐였다? 자, 요건 처음 나오는 거예요. TRH다, 알겠지, 얘들아? 시상하부에서 나와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뭐라고 하자? TRH라고 할 거야. 됐나요? 자, 그런데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제 갑상샘에게 명령을 내려서 티록신 분비하게 해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야 되겠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뭐였다? TSH였지. 맞나요? 자, 그래서 TRH, TSH, 티록신 순서로 분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볼게. 티록신 농도가 지금 너무 어때? 낮아. 내 몸에 티록신이 부족한 거야. 맞죠? 자, 그렇다면 볼게요. 얘들아, 티록신이 적으니까 누구를 자극해야 돼? 최고 보스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야. 야, 시상하부 일 좀 해 라고 하면 시상하부의 작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TRH의 분비가 어떻게 되니? 증가하겠지. 그러면 TRH의 분비가 증가하면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TSH의 분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TSH 분비가 늘어나면 갑상샘이 자극을 많이 받겠지. 그러니까 갑상샘이 열심히 일해서 티록신 분비량을 어떻게 하는 거야? 늘리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티록신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면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게 되겠지. 볼게요. 원인이 어땠어? 지금 적었지? 맞지? 원인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반대가 돼버리는 거야. 네거티브인 거지. 맞지?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평상시보다 티록신 농도가 너무 높아.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 릴렉스. 시상하부 일 그만해 라고 하는 거지. 맞나, 얘들아? 티록신 분비량이 너무 많아지면 시상하부의 작용이 어떻게 돼요? 억제되는 거지. 맞나, 얘들아? 그렇게 되면 TRH 분비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TSH의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티록신의 분비량도 어떻게 된다? 감소하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자?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 말 이해가 되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그 원인을 어떻게 하는 거?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거. 됐나요? 근데 밑에 참고를 보면요. 양성 피드백이 나올 거예요. 자, 양성 피드백의 예시가 바로 우리 아까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야. 자, 볼게. 자,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자극하는데 이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하면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옥시토신은 뭐 할 때 나오는 거다?
출산할 때 자궁을 어떻게 하는 역할?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야. 자궁이 수축해야 뭐가 나온다? 아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양수가 터지고 지금 시상하부에서 지금 출산이 임박했다는 보고를 받았어. 자,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작용을 어떻게 해야 돼? 촉진해서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해야 되겠죠? 맞나 얘들아? 그렇게 되면 옥시토신의 분비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겠지. 맞나 얘들아? 자, 그런데 옥시토신이 자극을 받으면, 너무 자극을 많이 받으면 이 시상하부는 원래 어떻게 돼야 돼? 음성 피드백에 의하면 옥시토신의 분비량이 너무 많이 증가하면 시상하부의 작용은 억제가 돼야 되지, 원래는. 그런데 양성 피드백이라는 것은 옥시토신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이 시상하부가 더 자극을 받는 거야. 됐나 얘들아? 그렇게 되면 뇌하수체 후엽이 더 자극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옥시토신의 분비량이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그럼 자궁 수축이 심해지겠지. 자, 자궁 수축이 심해졌어. 어째? 그러면 시상하부가 더 어떻게 하는 거야? 더 흥분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뇌하수체 후엽이 또 자극을 받겠지. 그러면 자궁 수축이 어떻게 될까?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나오는 거야. 됐나? 그래서 대부분의 호르몬 조절은 음성 피드백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무슨 피드백도 있다. 그렇지. 양성 피드백도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뭐야? 결과가 원인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 촉진하는 거예요. 됐나요?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1쪽에 혈당량 한번 가볼게요. 자, 혈당량을 가보면 혈당량이라는 것은 줄치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말하는 것인데 정상인이라면 0.1%, 즉 혈액 100ml당 포도당 100mg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당연히 이 혈당량의 조절 중추도 어디다? 간뇌 시상하부지. 맞죠? 간뇌 시상하부인데, 자, 조절 원리는요, 두 곳에서 감지를 해요. 어디에서? 이자에서 직접 혈당량을 감지하기도 하고, 또는 간뇌 시상하부에서 혈액 속 혈당량을 감지하기도 해요. 됐나요? 자, 그럼 볼게. 혈당량 조절 호르몬에는 뭐가 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과 그리고 에피네프린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나오는데 이 혈당량 조절 과정에서는 너네가 이 그림을 구조화해서 체계적으로 외워야 돼. 무작정 고혈당일 때는 띠리리리 부교감신경이 해서 베타세포 나와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111쪽에 쌤이 체계적으로 표로 나타내놨다 맞지?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 그림을 한 번에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거야. 달달달달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됐나요? 사진 찍듯이 이 PPT 슬라이드 하나 자체를 그냥 머릿속에 박아 넣는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나? 3단원은 구조화해서 체계적으로 외워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식사를 했어. 그럼 내 몸에 피 속에 뭐가 많이 들어온 거야? 포도당이 많이 들어온 거지. 맞나 얘들아? 왜? 내 밥을 먹었으면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최종 분해되면 뭘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내 몸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됐나요? 자, 그럼 볼게. 자, 얘들아, 고혈당일 때 누가 제일 먼저 감지를 하는 거야? 간뇌 시상하부가 감지하는 거겠지. 맞나? 쉐끼 밥 좀 많이 먹었는데 이거를 간뇌 시상하부가 제일 먼저 감지하는 거예요. 자, 간뇌 시상하부가 감지를 했어. 얘들아, 그러면 밥을 많이 먹었으면 소화시켜야 되잖아. 소화시키려면 소화를 촉진해야 되니까 교감신경이 자극받아야 되니 부교감신경이 자극받아야 되니 당연히 부교감신경이겠지. 맞나 얘들아? 소화를 촉진하는 신경은 부교감신경입니다. 맞나요? 자, 부교감신경이 누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극한다? 누구? 그렇지. 누구를 자극한다? 이자를 자극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혈당량을 낮추고 싶은 거잖아. 이자의 무슨 세포에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인슐린이 그럼 혈액 속을 떠돌다가 어디에 작용해야 돼? 그렇지. 간에 작용을 하는 거다. 맞지?
간에 작용을 해서 이 인슐린은요, 간에 작용해서 무엇으로 바꿔준다? 포도당을 뭘로? 그렇지,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맞나 얘들아?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과는요, 혈당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혈당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런데 볼게. 그럼 얘들아, 지금 식사하고 나서는 호르몬이 몇 가지밖에 없어. 조절하는 호르몬이 한 가지밖에 없어.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은 딱 한 가지다. 알겠지? 그치? 자, 그런데 두 번째 볼게요. 저혈당이에요. 뭐냐 하면 내가 오늘 밥을 한 끼 못 먹은 거야. 그럼 내 몸속에, 내 피 속에 포도당이 많다, 적다? 적은 거지. 맞나 얘들아? 자, 요거 적어볼게. 얘는 고혈당일 때고요. 고혈당일 때고요. 다 나오나? 자, 두 번째는 저혈당일 때예요. 자, 저혈당일 때 볼게. 저혈당일 때에는요, 마찬가지로 누가 자극을 받아야 돼? 간뇌 시상하부가 제일 먼저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간뇌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면, 자, 얘들아, 아까 소화될 때는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받는 거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저혈당일 때는 누가, 이게 뭐야? 저혈당이니까 쇼크 먹은 거야. 빨리 뭐 분비해야 돼? 교감신경 자극 받아야 돼. 됐나 얘들아? 긴장한 거야 지금.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자 볼게요. 자,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얘는 혈당량을 높여야 되니까 이자에 누구를 건드리는 거야?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하는 거예요. 자,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하면 무슨 호르몬이 나왔었다?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왔었지. 맞나 얘들아?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교감신경은요, 봐봐. 우리 몸은 고혈당보다 저혈당을 더 큰 일로 받아들여. 그래서 고혈당일 때는 뭐 하나만 나오면 됐었어? 인슐린 하나만 나오면 됐었던 거야. 그런데 저혈당은 정말 큰일이 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하나로 돼,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교감신경에서 또 누굴 자극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신의 속질을 자극하는 거예요. 됐나요? 부신 속질을 자극하면 이 부신 속질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다?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지. 됐나 얘들아? 그쵸? 저혈당일 때에는 더 급하기 때문에 호르몬을 몇 가지나 내보내는 거야? 2가지나 내보내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표적기관이 어디야?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 어디? 간인 거지. 맞나 얘들아? 자, 간으로 가서 이번에는 간에서 포도당 글리코젠을 뭘로? 그렇지. 간 속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몸속의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혈당량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몸은 저혈당을 더 큰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 호르몬이 분비돼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얘들아, 앞으로 기억하자.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무슨 호르몬이 튀어나오게 돼 있다? 에피네프린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 됐나? 그래서 좀 이따가 체온 조절을 할 때에도 추울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때도 반드시 뭐가 나온다? 에피네프린이 나온다는 거,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런데 요거 2개는요, 지금 밥 많이 먹었을 때나 밥 한 끼 덜 먹었을 때야. 자, 그런데 장기 스트레스로 들어가면요, 우리 몸은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자, 요건 지울게요, 이제. 지울게요. 자, 장기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 내가 밥을 한 2, 3일 못 먹은 거야. 됐나요? 진짜 내 몸에 포도당이 하나도 안 남아있어. 들어오는 포도당도 없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남아있는 포도당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혈당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니까 누가 감지를 하는 거야? 간뇌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됐나 얘들아? 자, 간뇌 시상하부가 감지를 해서 뇌하수체 어디에다가? 뇌하수체 전엽에다가 명령을 하는 거야. 뇌하수체 전엽에 명령을 해요. 누굴 분비하라? 부신 겉질을 자극하라. ACTH를 분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였지?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었지. 맞나 얘들아? 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어디에 작용하는 거야? 부신의 겉질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신 겉질이 무슨 호르몬을 내보낸다? 뭐였지? 부신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는 거야. 됐나 얘들아?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는요, 내 몸에서 단백질이랑 지방을 뭘로 바꿔주는다? 포도당으로 급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내 몸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급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 됐나요? 그렇게 하면 내 몸의 혈당량이 어떻게 되는 거? 그렇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볼게. 자, 이 장기 스트레스에 들어가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가 분비되면서 부신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내 몸에 지방을 태우면서 내 몸에 뭐까지 태우게 돼요? 단백질까지 태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몸에 면역 단백질이라든지 이거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들어있는 세포의 성분들을 뽑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내 몸의 면역력이 큰일 나는 거지. 맞나 얘들아? 그치? 그래서 얘는 내 몸에 저장돼 있던 단백질과 지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뉴스 나오잖아.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을 때에는 다이어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무리한 다이어트는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꾸게 해서 면역력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됐지? 그렇기 때문에 밥 잘 먹고 다니세요. 알겠지? 됐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12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12쪽으로 가면 스텝업이 나옵니다. 스텝업 표를 보면요, 활동별 호르몬 변화가 나오는데 여기 볼게요. 자, 지금 식사를 했어. 식사를 하니까 혈당량이 쭉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니? 증가했다. 맞지? 그랬더니 인슐린이 따라서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그랬더니 글루카곤은 쭉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맞나 얘들아?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자, 식사를 하면 혈당량이 왜 높아집니까?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소화를 거쳐서 뭘로 바뀌기 때문에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내 몸속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맞나 얘들아? 됐지? 2단원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쵸? 자, 요거 다 적혀있다. 알겠지?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얘들아, 밥을 먹고 혈당량이 증가하니까 인슐린이 증가하는 걸로 봐서 인슐린의 역할은 혈당량을 어떻게 하는 효과가 있다. 아, 혈당량을 감소하는 작용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맞나요? 자, 근데 혈당량이 높아지니까 글루카곤의 양이 줄어드는 걸로 봐서 글루카곤의 역할은 무엇이다? 혈당량을 어떻게 하는 호르몬?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니까 지금은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노? 이 호르몬 안 가르쳐 주겠지. A와 B 중에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얘들아? 됐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텝업에 나와 있는 오른쪽 표입니다. 자, 보면 운동을 이번에 시작했어. 운동을 시작했더니 반대로 인슐린의 분비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 맞지? 다음에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어떻게 되고 있지? 증가하고 있네. 왜 그런 거죠? 운동을 하고 나면 뭘 하는 거야? 열심히 포도당을 에너지 만드는 데 쓰고 있는 거지. 맞나 얘들아? 아, 그러면 운동을 하고 나면 열심히 에너지를 만드는데 포도당을 쓰기 때문에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기 때문에 무슨 호르몬이 분비돼야 돼? 아,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됐나 얘들아? 그렇게 되면 혈당량이 다시 어떻게 된다? 혈당량이 높아진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됐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올까?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호르몬 A와 B에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그치? 뭐 B는 글루카곤이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표 볼게요. 얘는 이번에는 당뇨병 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비교한 거야. 자, 근데 제1형 당뇨병 환자랑 제2형 당뇨병 환자랑 건강한 사람을 비교한 거네. 주스 마신 후에 변화를 봤어요. 자, 주스를 마신 후에 셋 다 혈당량이 쭉 어떻게 됐어? 쭉 증가한 거지. 그럼 얘들아, 쭉 증가했어요. 자, 그랬더니 인슐린의 농도가 바로 어떻게 됐어? 정상인은
증가하는 거지. 왜?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자, 근데 일형 당뇨병 환자 볼게요. 얘들아, 인슐린 농도가 그렇게 증가했어? 못했어? 그렇게 증가하지 않아. 그럼 얘들아, 일형 당뇨병 환자의 발병 원인은 뭐 때문이다? 아, 이 사람들은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된다, 안 된다? 인슐린이 생성 또는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인 거야. 왜? 이자에 무슨 세포가 고장났기 때문에? 베타 세포가 고장났기 때문인 거지. 됐나요? 아, 그럼 얘들아, 이 사람들은 치료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 뭘 맞추면 된다? 그렇지. 일형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을 주사하기만 하면 돼. 됐나요? 근데 2형 당뇨병 환자 볼게요. 얘들아, 2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인이랑 어때요? 비슷해요.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슐린 분비가 어떻단 말이야? 인슐린 생성과 분비가 정상이야.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혈당량을 낮추질 못하는 거지? 왜 그런 거지? 뭐 때문이다? 인슐린의 표적 세포인 누가? 간세포 또는 체세포가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뭐냐 하면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공부했어. 학교도 안 가는데 그래, 과학 공부나 열심히 하자 라고 해가지고 생명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지. 우리 친구 과학 공부하고 있니? 안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거야. 나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갑자기 하다가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지. 맞지? 얘도 뭐야? 간세포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 혈당량을 열심히 낮추고 있었는데 이 인슐린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야? 야, 혈당량 자꾸 높아지니까 너 일 더 해. 일 더 해. 일 더 해. 라고 하니까 간세포가 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더 이상 일하기 싫은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인슐린의 저항성을 나타내네. 그럼 얘들아, 이 2형 당뇨병 환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인슐린 주사 맞는다고 해서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운동을 하면서 포도당을 계속 소모하거나 아니면 식습관 자체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 얘들아? 요게 전부 다 112쪽의 끝에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113쪽부터 113쪽의 두 문제 잠깐 멈춰서 푼 다음에 쌤이랑 풀이 듣고 요거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그쵸? 잠깐 멈추고 풀어라. 알겠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기출 1번 볼게요. 그림 칸은 정상인에서 24시간 동안 시간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볼게. 얘들아, 식사를 하자마자 X의 농도가 쭉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네요. 자, 얘들아, X는 식사할 때 늘어나는 호르몬 무엇이다? 인슐린이다. 맞지, 얘들아? 인슐린. 자, 그럼 얘들아, 인슐린은 어떤 작용을 하니? 간세포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면서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맞죠?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X는 간에서 니은 과정 촉진? 땡, 틀렸지. 자, 니은 X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어디다? 얘들아, 호르몬 분비의 최고 조절 중추 바로 어디였습니까? Where? 간뇌시상하부였다. 맞죠, 얘들아? 간뇌시상하부. 땡, 틀렸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X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됩니다. 네, 맞는 소리지. 됐나 얘들아? 답은 몇 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 2번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우리가 2단원에서도 소화할 때 잠깐 했던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뭐냐 하면 소장에서 지금 이게 소장이야. 자, 내가 밥을 열심히 먹으면 이 소장에서 탄수화물이 뭘로 바뀌지? 포도당으로 많이 바뀐다. 맞죠? 자, 근데 이 포도당을 흡수하는데 이 포도당을 흡수해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야? 심장으로 보내야지만 온몸으로 포도당이 운반이 되는 거다. 맞지, 얘들아? 그치? 자, 그럼 볼게. 근데 소장에서 포도당을 흡수했는데 얘를 심장으로 바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포도당 농도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쇼크 먹는다고. 됐나?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한번 거쳐야 돼? 간을 거쳐서 포도당의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한 다음에 심장으로 보내야 된다 했다. 맞지? 자, 그럼 볼게. 소장에서 간으로 가는 피를 뭐라고 했었다? 간 문맥이라고 했었지. 맞나, 얘들아? 요 혈관 이름은 간 문맥이라고 했었고요. 자, 여기 간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A의 이름은 뭐라고 했었다? 간정맥이라고 했었지. 자, 우리 요거 소화해서 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럼 볼게. 자, 요 간 문맥에서 포도당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자, 포도당이 간 문맥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 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무 넘쳐나는 포도당을 뭘로 바꿔서?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혈당량을 줄인 상태에서 나가는 거라 했다, 맞지? 그럼 봐봐.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들어갈 때는 포도당이 많은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적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무슨 호르몬 때문에? 인슐린 때문에. 맞나 얘들아? 자, 그런데 내가 밥을 오늘 적게 먹은 날에는 포도당이 어땠어? 적었어.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적었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많게 해줘야 되겠지. 맞나? 누구에 의해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는 글루카곤에 의해서. 됐나 얘들아? 요게 바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혈당량 조절이었지. 자, 그럼 볼게요. 식사를 하고 나서 농도가 훅 줄어드는 호르몬이네. 이 호르몬 A의 이름은 무엇이다? 글루카곤인 거지. 맞나 얘들아? 맞죠?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우리 자료 해석 다 끝났어. 기억 볼게. 흡수된 포도당은 B를 통해서 간으로 이동합니다. 흡수된 포도당은 B를 통해서 간으로 이동하는 게 맞는 설명인 거지. 맞지 얘들아? 자, 니은 볼게요. 호르몬 A의 농도가 높아지면 A의 혈당량이 높아집니까? 자, 얘들아 볼게. 글루카곤이 많아지면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럼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어떻게 돼야 돼? 포도당 양이 많아져야 되겠지. 왜? 글루카곤이 간에서 글리코젠을 자꾸 뭘로 바꿔주니까? 포도당으로 바꿔주기 때문이다. 맞나요? 그러면 A의 혈당량이, 그럼 나가는 혈당량이 높아져야 되겠네. 맞는 설명. D급 볼게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할 때 A가 관여합니까? 틀렸지. 맞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때 A가 관여하는 거였어요. 그럼 답은 무엇입니까? 3번이 되는 것이지. 맞나 얘들아? 자, 지금 혈당량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혈당량을 혈당량을 낮출 때에는 몇 가지 호르몬? 인슐린이라고 하는 한 가지 호르몬이 결정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혈당량을 높일 때에는 더 쇼크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호르몬이 관여한다고 했어요. 뭐였지?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이 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혈당량을 조절할 때는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이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도 있어야 된다? 신경의 도움까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면 되겠고, 앞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구조화해서 외워야 되겠어요. 알겠나 얘들아? 됐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 어디부터지? 말초신경계부터 혈당량까지 전부 다 하고요. 강의를 끝까지 3투압까지 다 수강하면 3투압까지 전부 다 숙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친구들 모두 숙제는 어디까지다? 3투압 조절까지입니다. 알겠죠? 복습 열심히 하고 모르는 문제는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문자 주세요. 전화나. 알겠지 얘들아? 자, 다시 보는 그날까지 잘 살아. 안녕.